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00조 원전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무조건 사세요. 앞으로 10배 더 대박 납니다. 원전 종목 중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5천 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700조 원전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무조건 사세요. 앞으로 10배 더 대박 납니다. 라는 이슈입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한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빠질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겠느냐? 두 번째는 12월 0.5% 금리 인상 확률이 80%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50%대였는데 급격하게 올라갔죠. 왜 그러냐? G20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긴축적인 이 횡보가 조금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긴축이 아니라 조금 이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이제 0.5%에서 미국에서 끝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걸 본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두가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 나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700조 원전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무조건 사세요. 보다 앞으로 10배 더 대박 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700조 원전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바로 네옴시티죠. 700조 네옴시티의 원전 프로젝트까지 사우디 수혜주 찾아라. 최근에 네옴시티라는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이슈가 뜨면서 거기 안에는 에너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유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쓰겠다. 그중 하나가 원전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경우 700조 원 규모라는 점에서 수주시에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까닭인데 중요한 게 700조가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박이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 수주에 성공한 종목들 위주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한편 수주 실패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사우디 개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에 방문해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설 계획이란 점인데 일단은 기사 자체가 11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지배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탈석유,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쓰지 않고 경제 전환을 위해 친환경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이 네옴시티입니다. 그래서 약 서울시의 44배 크기로 조성이 되고 더라인 그리고 옥사곤 트로제나입니다. 그래서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략 170km 이 길이로 벽을 세워서 이 벽이 어떻게 보면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0km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고 이 둘레는 200m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70km를 이렇게 줄지어 세우는 게 바로 더 라인이고요. 옥사고는 이제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땅이 아닌 바다 위에다 만드는 게 옥사곤이고요. 트로제나는 이제 인공 호수를 또 만들어 가지고 뭐 안에 이제 뭐 스키 점프나 아니면은 스키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관광단지를 만드는 게 트로제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네옴시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옴시티는 사업비가 700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 700조지 약 10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입니다. 일단 더 라인에 1조 3천억 규모 터널 공사를 이미 수주를 받은 바가 있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빌딩과 주택, 플랜트 등 다양한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글로벌이었고 한미글로벌도 관련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한미글로벌 세약특수강, 대한전선, 삼성물산 여기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계속 이슈를 받고 관심을 받던 종목들이라 사실상 지금 와서 관심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원자력 발전이죠. 사우디 테마로 같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사우디는 현재 1.4 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2기가 뭐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2기가 합치면은 대략 한 14조,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만들어도 몇십 조 규모 되는 게 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규모는 15조 원 수준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우디의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과거 두산 중공업이죠. 원자력 및 발전기 자재 전문 기업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 수혜주로도 꼽힌 바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충분히 뭐 이 사우디 관련 수혜로도 엮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이 네옴시티 이슈에 따라서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미글로벌, 뭐 현대건설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당연히 700조 시장 규모다. 그럼 네옴시티인 게 알고 있었는데 이 네옴시티 안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까 얘기한 12조 규모의 이제 원전 수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또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뭐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야 사실상 대한민국을 쓰지 굳이 대한민국을 왜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한국은 보시면 필리핀 한국 정상회담 윤 대통령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지금 외부 이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과 원전 관련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남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필리핀이 한국의 아세안 최초 수교국이자 한국 전쟁 당시 7,400여 명의 병력을 지원을 했고 두 나라가 원전, 국방, 방산, 인프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탄 원자력 발전소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의 원전의 경쟁력을 잘한다. 기후변화와 초래한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에 부응해 한국과 녹색 기술 분야의 협력도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이 이 원전 발전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다? 대한민국은 이미 외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원전 기술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집트가 선택한 K 원전입니다. 3조 엘다바 두산이 짓습니다. 즉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수력 원자력 약 1조 6천억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2차 측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 10일에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 외에 해외 원전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11월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임정무 칸수원 카이로 지사장, 유대용 두산 에너빌리티 카이로 지점장 등 각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1차 측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비롯해서 주기기 설비로 원자력 증기 공급 개통이고 2차 측은 2차 측 개통이라고 해서 터빈과 발전기에 관련된 기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로에서 열을 발생하면은 이 열이 물을 끓여서 그럼 이 끓은 물이 통과를 하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은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기 발생기 그리고 터빈과 발전기 이렇게 두 개로 1차, 2차로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까지만 수주를 했다면은 이제 2차 측인 터빈과 발전기까지 이제는 전기 발생기까지 수주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한 엘다바 원전 사업은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가 2017년 수주를 했고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카이로 북서쪽 300km의 지역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러시아 JSC와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설 사업 계획을 체결을 했고 1호기 터빈 건물 공사를 2023년 8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내 터빈 건물, 수처리 냉방 시설 등의 여러 가지 이 구조물을 건설을 하고 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현지화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공, 기자재 분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원전 주기기 제작은 물론이고 원전을 건설하는 역량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34기의 원자로와 124기의 증기 발생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이 이집트에서도 어, 아까 말씀드린 1차 측이 아니라 2차 측까지도 그러니까 이 원전에 관련된 모든 생산, 모든 이제는 건설을 대한민국에 맡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집트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수주가 몇 조입니까? 최소 1조, 2조, 많게는 3조짜리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집트에서도 원래 안 맡기던 이제 사실상 건설까지도 원전 건설 전체를 좀 맡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당연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집트는 수주를 맡기기로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없나요? 지금 너무 솔직히 말하면 옛날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번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에 또 뛰어듭니다. 최근에 체코,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란드, 이집트 수주전이 넘치고 넘치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폴란드도 거의 넘어오기 직전이고 체코 수주전도 시작을 하고요. 필리핀도 대한민국 관심 많고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루마니아까지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협업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보시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약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 사업 수준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전 2기 현대화 사업까지 합치면 루마니아 원전 사업비는 총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래서 원전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한 기, 두 기만 만들어도 바로 이 10조 원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한수원에 따르면 임승열 원전 수출처장은 오전 루마니아로 출국을 했고요. 오는 10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경영진과 만나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한국 원전이 얼마나 좋은지 안전한지 어떤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2개의 원전 체르나보다 1, 2호기를 가동 중인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체르나보다 지역에 675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0년 중에 원자력 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려 했지만 아직도 지금 처리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 규모가 총 10조 7천억 원이지만 11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운영 중인 월성 원전과 같은 중소형이기 때문에 지금 루마니아에 있는 원전이 기술력 측면에서도 한수원이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루마니아에서 원전을 짓는 거면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이 짓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수원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약 9조 원 규모의 사업을 도맡게 되기로 이번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 2기와 현대화 사업까지 따낼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1조 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엘다바 대비 4배 가까운 성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코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예를 들어 루마니아 이번에 수주에 성공하면은 아마 이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체코,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쭉쭉쭉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가장 강력한 이 경쟁 후보는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이랑 아마 협력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상 11조를 다 먹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3조든 뭐 2조든 나눠 먹기만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다 수주받지 않아도 되니까 11조 중에 2조든 3조든 나눠 먹기만 가능하더라도 대박이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으로 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원전이 꼭 아시겠지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전기 생산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원유 있으니까. 근데 굳이 지금 원전을 해야 될 또는 원전을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더 나은 미래 또는 더 먼 미래를 위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다면은 당장은 우리가 상용화시킬 수 없지만 이제는 수소까지 원전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수소 경제위 첫 회의를 진행했고요. 원전으로 수소를 생산하자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는 전기차 또는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이 배터리가 나중에 우리가 탱크라든가 또는 비행기라든가 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기기에는 2차 전지로 안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수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는 수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수소가 만약에 단가가 좀 안 비싸게 만들어지려면 이런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탱크라든가 무기와 군용 수송 수단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탱크라든가 힘이 세게 들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수소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하고 액화 수소 플랜트를 바탕으로 청정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데 뭐 수소로 뭐 사실상 생태계 만드는 거 오케이 확인했어. 근데 이 수소가 좀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전과 연계를 해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저온 수전의 기술의 실증 사업을 내후년부터 착수하고 원자력 전기에 증기열을 더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고온 수전의 사업은 2025년 이후 실증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방안은 과거에 이미 공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상태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소음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군용 트럭 운송과 여러 가지 탱크, 드론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수소를 상용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더 먼 미래에서 수소를 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원전으로서 수소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소리냐? 무조건 수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전으로서 우리는 생산을 해야 된다. 아, 원전이 그럼 필수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전 필수네요. 아니 근데 원전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드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동 앞둔 신한울 1, 2호기 상상 가능한 모든 원전 사고를 대비한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체르노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후쿠시마 모든 원전 사고를 다 대비하게 만든 게 대한민국 원전이다. 그만큼 대단한 기술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 원자력 발전소 성익기 4배에 달하는 원형 장비 출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높이 76m, 넓이 46m 도명 경납 건물 내부로 원전 설비를 들여놓은 입구고요. 이번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한울 1, 2 프로젝트 매니저는 장비 출입구가 밀폐되고 핵연료가 장전되면 우리 손으로 지은 28번째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2호기는 한국기술로 지어진 최신형 원전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신한울 1호기와 함께
APR 1400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주력 원전 모델이었던 OPR 1000을 개량을 했고요. 발전 용량을 1400메가와트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수명 같은 경우에도 40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났고 2006년 세울 1, 2호기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고요. 작년 7월 운영 허가를 받고 핵연료가 이미 장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의 특징은 국산화입니다.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순환시켜 열을 제거하는 설비인 원자로 냉각 펌프가 대표적으로 국산화된 제품 중 하나고요. 1400메가와트급 원전에 맞는 13,900마력 펌프를 만들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랜트 설비에서 안드리츠와 함께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그 주 제어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산 기술로서 모두 다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전합니까? 안정성도 강화를 했습니다. 돔형 경납 건물 내부에는 총 30대의 피동 촉매형 수소재 결합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로 1.2m, 세로 1.4m, 폭으로 0.3m PAR은 전력 공급이 끊겨도 백금이 코팅된 촉매제를 이용해 화학 반응으로 내부에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안에 들어가는 이 어떻게 방사능을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상상 가능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후 해결류 저장조도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해결류를 쓰다 보면은 해결류를 방치해놔야 되잖아요. 재활용이 아직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놓는 것도 안전을 강화했다라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저장조의 벽 두께는 2.1m에 달하고 유설수를 막기 위해 전체 내벽의 두께를 6mm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둘러냈습니다. 당연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은 다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장전된 핵 연료봉 내부에서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하며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냉각제인 물을 끓이고요. 물은 섭씨 320도까지 가열되면서 대기압에 150배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냉각제는 다시 증기 발생기로 열을 전달하고 그 열이 물이 끓어올라서 증기가 되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 2호기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원전 사고를 대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말고 이거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 기술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다. 위험할 게 없구나. 예. 충분히 안전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한울 1호기, 2호기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실상 원전 수주하지만 지금 원전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낼 수 있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K원전 수출 청신호 원정 강국 제도약 나섭니다. 어떻게 나설 건데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원전 사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은 크게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왜냐면은 과거 몇 년 동안 원자력 사업 자체가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이걸 회복을 시키자. 두 번째는 수출 산업화 지원. 대한민국에서 원전하는 건 한계가 있다. 수출을 하자. 유망 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 자금을 좀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전 산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까지 늘리고 2, 3, 4호기 등 원전 12기를 수명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 주도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의 3조 규모 아까 수주 말씀드렸고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라든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직 완전 수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수원 제팍 PG 3개사가 폴란드 수도 이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퐁투누브 지역에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을 필두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등등 수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은 회계 중이다. 러시아 가스, 에너지 자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들 원전을 다시 쓰자. 원전은 친환경이다. 특히 유럽은 이 그린 텍소노미 친환경입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대한민국도 K 텍소노미 친환경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원전 생태계 보험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한 경쟁력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존의 원전보다 더 안전하고 조그만하고 힘은 더 센 이 SMR이라는 이 기술력에 어떻게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SMR의 표준 설계 인허가 완료가 되면은 상용화를 위한 첫 실증으로 건설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조기 가동할 계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법니까? 이번에보다 연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얼마까지? 연내 얼마 1조 원 이상까지 확대를 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1,300억 원 얼마 1조 이상으로 일감 늘리겠다. 지금부터 원전 산업을 10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강제로라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뭐다. 원전 수주액을 1,300억에서 얼마? 최소 3년 안에 얼마? 1조 이상으로 늘리겠다. 몇 배? 최소 10배 이상. 최대가 아닙니다. 최소 10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절대 적은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전은 충분히 정부 주도하에 10배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아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실상 700조 사우디 이슈도 있지만 플러스 정부 주도의 성장에 힘입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 관련주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한신기계입니다. 항상 대장주였죠. 두 번째 우진이고요. 오르비텍 그리고 한전기술입니다. 네, 매번 한신기계와 G2파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고요. 원래 원전 대장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G2파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고점이라든가 상승을 아직 돌파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진입니다. 이제 막 바닥에서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구간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요. 오르비텍은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도 가끔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한전기술도 가끔 대장 역할을 해요. 보시면 이때 상한가 같죠? 다른 원전주가 상한가 안 갈 때 한전기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이 어떻게 보면 이 깃발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깃발형 패턴에서 한 반등이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00조 네옴시티 원전 플러스 얘기한 대로 정부 주도 원전 산업 성장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에 접속하면은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입력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100% 무료로 꼭 설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UAM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제 실전 매매법 자료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매일매일 11월 16일, 15일, 14일, 12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장 시작 전 이슈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왜 움직였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다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전부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100% 무료 평생 무료 어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